지난번에 셰인 올리버와 후드바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2017년에 후드바이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하게 됐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셰인 올리버가 2017년에 패션쇼를 취소하고 후드바이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하면서 그 사이에 두 번째 수령기를 좀 거쳤었는데, 2009년의 첫 수령기는 브랜드 설립 초창기에 게르고딕을 통해서 브랜드 정체성과 확실한 인프라를 갖춰나가기 위한 정비 기간이었다면, 2017년 이후 두 번째 수령기는 전성기 때 대기업 자본에 잠식돼서 자신이 원하던 방향대로 브랜드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방향키를 본인이 다시 잡으면서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상업적인 부분보다 원래 본인이 추구하는 예술성과 문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커질 대로 커져버린 체급에 맞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잡기 위해 가졌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령기에 셰인 올리버가 뭘 했냐? 헬뮤트 랭에서 2017년 9월에 디자이너인 레지던스로 초청돼서 2018 SS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이후에 어릴 때 자신이 패션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계기를 만들어준 디젤과 레드텍 라인에서 컬렉션을 선보이고, 다른 곳에서 협업들을 거치면서 디자인과 운영 방향성을 잡아가고 설립이 된 게 어나니머스 클럽입니다. 어나니머스 클럽이라는 게 브랜드 성향이 크게 띄긴 하는데, 정확히는 패션이랑 음악, 퍼포먼스 등을 포함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하는데, 셰인 올리버가 어나니머스 클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후드바 에어 때 게르고릭 설립하면서 방향성이랑 타겟층을 어느 정도 잡았었고, 2016년에 처음으로 알카랑 웬치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음악이랑 패션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를 어나니머스 클럽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셰인 올리버가 2019년부터 음악할 때는 리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추후에 어나니머스 클럽 이름을 걸고 음악과 패션쇼를 같이 선보이는 등의 시도도 하고, 플랫폼 성향을 가진다는 게 이런 식으로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보여주는 곳이 어나니머스 클럽입니다. 셰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언더그라운드 출신이고, 이런 언더 문화의 서포팅을 하는데 되게 적극적이기도 하고, 이전에 라켓 서포팅을 한번 겪고 이제 브랜딩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감도 잡힌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플레이보이 카트의 서포팅을 받고 있는데, 이전이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락키 서포팅을 겪던 시기에 빈출과의 협업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브랜딩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되고 있는 걸 두려워하고 조금 끌려다녔다면, 지금 어나니머스 클럽에서는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감을 잡고 본인이 끌려다니는 위치가 이젠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것 자체가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걸맞는 사람이 입음으로써 그 브랜드 제품을 피팅한 인물로 인해서 브랜드가 제대로 브랜딩이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서포팅을 하는 게 앰버서더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소피 영상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아티스트가 아웃핏을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아웃핏, 즉 패션이란 부분은 그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사운드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즉각적으로 리스너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일 잘 캐치하고 있는 사람이 플레이보이 카티라는 사람이고, 플레이보이 카티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셰인 올리버의 뮤즈는 아니지만 이럴 셰인 올리버가 이제 방향키를 잡고 잘 지휘하는 게 느껴지고요. 20년에 클라스 소장 에디스 첸 도움으로 복귀 선언 후에 21년 3월에 후드바이 에어 첫 레디 투 웨어 컬렉션 프롤로그 컬렉션에서 나오미 캠벨을 앞세웠었는데, 이 컬렉션이 완성형 셰인 올리버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컬렉션이라 꼭 알아야 되는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이 컬렉션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귀 이전에는 자본과 시스템에 셰인이 얽매여 있었다면, 이젠 방향키를 셰인 올리버 본인이 잡고 내가 오야지로서 이 모든 걸 이끌어가겠다, 이건 나 후드바이 에어의 부활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롤로그 컬렉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마더 컬렉션에서 흑인 커뮤니티와 창조적 표현이 있어서 되게 강한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자 패션계에 모성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 자신이 사랑한 어머니 세대의 상징으로서 나오미 캠벨을 앞세워서 컬렉션을 발표했었는데, 이를 보시면 딱 알 수 있죠. 이제 자신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감을 제대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후드바이 에어랑 어나니머스 클럽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되게 머리가 아팠는데, 이것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고요.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후드바이 에어랑 어나니머스 클럽 둘 다 굴리다가 23년에는 셰인이 후드바의 대표직을 내려놓았는데, 지금은 에디스 첸이 CEO를 맡고 있고요. 독립을 해서 셰인 올리버 그룹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그룹 안에서 ASSO, 뮤지엄, 어나니머스 클럽, 셰인 올리버 등 셰인 올리버 그룹 아래 여러 계열사를 만들었고요. HBX에서 보니까 22년에 어나니머스 클럽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정식적인 의류 컬렉션 발표가 22년에 처음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즉 23년부터는 어나니머스 클럽을 중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ASSO랑 셰인 올리버라는 계열사 또한 패션 레이블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나니머스 클럽을 메인으로 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각 레이블이 생겨나게 된 목적은 각각 이러하다고 합니다. 더 웃긴 사실은 이 영상 준비하는 몇 주 기간 동안에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서 계열사 하나가 원래 더 있었거든요. 나 아예 지워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아직 체계 정비를 하고 있는 시기 같아요.
이쯤 되니까 저도 슬슬 어지러워지는데 머리 아픈 이야기 그만하고 옷이나 봅시다. 지난번에 후드바 에어 영상에서 제품들을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편에서 좀 어나니머스 클럽 제품들이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추천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일단 단계별로 좀 만만한 애들부터 보여드릴게요. 후드바 에어부터 좀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후드바 에어 하면 대중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 프린트 기반의 그래픽 의류들인데 지퍼 디테일 들어간 기본템들 개인적으로 엄청 추천드립니다. 이런 건 약간 티는 티인데 발상을 조금만 돌려보면 아우터처럼도 연출이 가능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우터로 엄청 잘 입고 다녔었고요.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아무래도 그중 하나는 빈출일이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리아나가 입은 강아지 크루넥 요즘 구하고 있고요.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어나니머스라는 문구 새겨진 HBA 크루넥 있는데 이게 17년도 제품이라는데 이게 어나니머스 클럽 설립 전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때부터 어나니머스 클럽을 기획하기 시작했나 싶어서 요즘 이거 되게 재밌어서 그레일드에서 매물 보고 있었는데 이 영상 올리고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생각있으신 분 저보다 먼저 그레일드에서 매물 구매 추천드리고요. 기본템 말고 좀 셰인 올리버 특유의 실루엣이 독특하고 희소성 있는 상위 라인의 제품을 좀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건 일단 하키 레더 자켓이랑 리버시블 자켓, 뉴월드 본버너, 칸예가 입었던 레더 자켓도 되게 괜찮고요. 카티가 입었었던 버튼업 셔츠도 되게 괜찮습니다. 후드바 에어의 기반이 되어진 엘리트 어반 브리게이드가 새겨진 제품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풋웨어 좀 추천을 드리자면 아발란치 부츠 일단 무조건 강추입니다. 다음은 이제 어나니머스 클럽으로 좀 넘어가자면 어나니머스 클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전 헤리티지 셋업 떠오르는데 후드도 되게 패턴 재밌게 잘 짰더라고요. 되게 오버하게. 개인적으로 후드도 후드인데 저는 팬츠 너무 강추드리고 싶어요. 진짜 팬츠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밀비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입지 싶었는데 와 이게 진짜 곱창지는 게 예술입니다. 저도 지금 샘플 후드랑 팬츠 두 개 이렇게 샀는데 후드는 잘 안 입고 팬츠가 너무 편하고 질도 괜찮아서 거의 맨날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후드바 에어 때 가격을 생각하니까 어나니머스 클럽이 전 되게 비쌀 거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헤리티지 셋업 저번에 발매했을 때 가격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후드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250달러였나 200달러 조금 넘어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관세 커트라인 좀 넘어서 되게 애매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 사고 나중에 또 좀 더 싸게 샀는데 저는 그거 외에도 어나니머스 컬렉션 중에서 본버 자켓 되게 괜찮거든요. 이게 쉘로 만든 본버 자켓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처음에 실루엣 보고 와 이거 1000달러 무조건 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이거 1000달러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거 외에는 카티랑도 협업을 했었고 이게 후드바이어 때 협업을 했나 어나니머스 때 협업을 했나 모르겠는데 카티랑 직접적으로 협업한 머천다이즈가 있고요. 근데 이건 보니까 CPFM이나 다른 브랜드처럼 LA 어페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외에 모자 되게 유명하죠. 카티가 쓰고 나왔었는데 공연장에서 V하고 있는 사진이었나? 그거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 외에 치와와 후드 엄청 추천드려요. 이게 셰인 올리버 제품들 같은 경우는 드랍하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 인스타 피드랑 그런 거 싹 다 내려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흔적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릴스에 조금 남아있는데 이 브랜드가 진짜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걸 되게 적용하기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브랜드는 진짜 줄 때 먹으세요. 근데 확실한 건 저는 일단 셰인 올리버가 여태까지 만든 제품들 구매하면서 후회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너무 다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후드바 에어 때도 그렇고 어나니머스 클럽 때도 그렇고 실루엣적으로 되게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셰인 올리버 의류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드바 에어 때보다 덜어낼 걸 많이 덜어내고 뭔가 절제된 것 같으면서도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게 어나니머스 클럽인 것 같고요. 셰인이 후드바 에어에 있었을 때 그 후반의 컬렉션들을 보면 그때부터 셰인이 어떻게 디자인을 해나가야 될지 감을 확실히 잡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어나니머스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셰인 올리버 편은 끝이 나겠네요. 정말 몇 년이 지나서 보더라도 셰인 올리버 제품들은 보는 재미가 항상 있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얼굴들을 앞세워서 브랜드를 어떤 이미지로 브랜딩을 해나갈지 셰인 올리버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그림이 뭔지 비로소 셰인 올리버 본인이 원하던 모습들을 전부 다 갖췄을 때는 셰인 올리버 그룹이라는 회사는 어떤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을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 디자이너랑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원래 마데오 영상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영상 만들면서 갑자기 너무 다루고 싶은 소지가 하나 생겨서 마데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고 이번 영상 다음에 마데오 영상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보시는 재미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남은 한 주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갑니다. My bitch, they thought it out. Walking that bitch and I walk it out. Walking that bitch with the 30 out. She walking that bitch with a petty out. Ballin' these niggas like petty now. Tell the little bitch to come see me now. All of they bitch don't want see me now.